디자인하는 오상열입니다. 글도 쓰기도 하고요. 그 디자인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한글이 참 좋더라고요. 좋은 이유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적절히 섞여서 지금 시대에도 좀 맞는 것 같고 좋은 글씨라는 느낌들이 있었죠. 그리고 디자인이라는 행위를 하다 보니까 이 또 한글의 중요도에 대해서 좀 알게 됐고, 그래서 이게 한글은 왜 중성이어야 하는가, 폰트라는 게 그렇고 서예라는 게 좀 중성이거든요. 왜냐하면 성이 당연히 존재하는데 존재라는 것들은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 이론을 베이스에 깔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과연 한글의 맛일까는 처음에는 잘 모르죠. 근데 자꾸 쓰다 보니까 나처럼 쓰는 데가 없긴 해요. 그래서 이게 왜 좋은지를 자꾸 쓰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디자인 이론이 베이스에 있다 보니까 디자인 이론에 보면 이제 글 쓰는 걸 레터링이라 해요. 그런 것들 쓰는 데 있어서 레터링에 보면은 가로획은 좀 얇아도 좋은데 서 있는 거 뭐 전신주라든지 63빌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불안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넘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거기에 입각해서 한글을 써봤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가로 글자, 이런 것들은 가로 글자죠. 가로로 써서 가로 글자가 아니고 획수가 보면, 그리고 물 이런 거는 세로로 써요. 근데 세로로 쓰는 글자는 폭이 없어도 되는 것이고 가로로 쓰는 글자는 높이가 없어도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디자인을 하지 않았다면 그 생각을 못했을 수 몰라요. 디자인이 그 이론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글자를 쓰고 한 3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김해 교양학단부터 시작해서 그런 걸 쓰기 시작했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라 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좋아라 하는 이유는 나는 그걸 만들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일목요연하게 좋아라 하는 것들이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속 쓰면 좋겠다. 그래서 계속 써왔던 거는 사실입니다. 일단은 솔직히 잘 깊이 있는 연구는 안 돼 있지만 한글의 특성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음과 모음으로 이렇게 조합을 해서 만들어 나가다 보니까 딴 글자하고 조금 다른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요즘 뭡니까? 그 SNS 시대입니까? 이 조합해서 하는 것들이 우리가 훨씬 더 좋다라고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30여 년 전에 할 때는 사실은 그런 시대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았던 이유는 그런 조합들의 집합이고, 또 한글이 뭐 저는 이렇게 묻죠. 한글을 누가 만들었나요? 하라고 누구한테 물으면 세종대왕님이 만드셨다고 이야기는 해요. 근데 맞느냐고 하면은 교육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한글 가로글과 세로글을 만든 사람으로서의 느낌은 좀 알려지면 참 좋은데 한글을 유기적으로 재밌게 쓸 수 있는 방법인데 지금 캘리그라피 운운하면서 쓰시는 사람들의 글자를 보면 그냥 사각형 안에 그 행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저는 제 글자는 그렇지 않거든요. 가로 폭을 더 주고 세로 높이를 주니까 이게 변화가 있는 거죠. 사실은 질서라는 거는 예전의 시대 정신이었을 겁니다. 지금은 조화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 싶어요. 조화로운 글자를 만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모름지기 즐겁지 않으면 돌파가 안 되니까 즐거운 터치지 않겠는가. 그래서 펀 터치라고 저는 쓰기는 하죠. 만인이 좋아하는 즐거운 글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내가 그런 생각들을 했으니까 내가 써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뭐 큰 범주 내에서는 이해는 할 수 있을 겁니다만 사실 내가 한 15년 정도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캘리그라피 전시회가 있다 해서 지금은 보통적인 말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 나타내는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서예의 영어식 표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서울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까 하니까 뭐 대학교 서예과를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예를 배운 사람이 생각은 캘리그라피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저는 디자인을 했으니까 그 이름을 넣는다는 자체가 맞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가까운 경우를 생각해 봤어요. 즐거운 거, 이거 내가 써보니까 참 즐거운데, 즐거움의 영어는 뭘까?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엮고, 글자 그대로 뭐 터치를 하는 거니까, 폰 터치라고 명명을 했는데, 저는 좋지만, 알린다라는 측면에서 뭐 신경은 안 썼죠. 왜? 디자이너로서 그냥 어깨동무하고 계속 하는 게 알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시대가 이렇게 바뀔 거라는 예측을 할 수 없듯이 그 당시에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쭉 하다 보니까 요즘 동네 어귀에 뭐 기역자 골목, 리을자 골목 있는 데서 다 이거 교육들을 해요. 근데 조금 아쉬움은 없잖아 있어요. 왜냐하면 글을 잘 쓰기 위해서 캘리그라피라는 걸 할 텐데 그게 보면 글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편리하게 운용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정사각형 안에 자꾸 하고 리얼이 뭐 길게 해서 그분들 이야기로는 길스럽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디자인이라는 행위로 봤을 때는 행을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글이라는 게. 그러면 리얼이 길게 내려오면 그 앞으로는 글자가 안 되니까 편집이라는 레이아웃이라는 거는 일목요연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변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글을 가리키는 사람들의 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죠. 그래서 제 글자 폰트치를 쓰면서 저는 계속 디자인에 입히고, 뭐, 최근은 아니지만, 만인이 다 아는 뭐, 설빙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제가 다 했던 거죠. 저는 뭐, 거기까지 깊이는 생각을 사실은 안 했습니다. 폰트치라고 명명하니까, 저게 보면 쓰여져 있는데, 폰트치 장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장이라는 것들은 뭐, 뾰족한 거, 뭐, 어떤 최고의 클래스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그 언어에 대한 생각을 사실은 한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 한글이 참 좋고 참 좋은데 폰트치라고 이렇게 명명을 한 것들은 그 당시에는 대내적으로 뭘 하겠다고 이름 붙였던 건 아니다 보니까 그 기자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좋은 이름 하나를 떠올려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처음에 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캘리그라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서예를 하신 분들이 그 바닥을 리드를 하다 보니까 서예의 아류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는 디자인하고 어깨동무를 하니까 디자인 붓글씨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그분들이 이야기가 서예의 아류는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왜? 서예의 아류라고 해갖고 아류의 행동을 자기가 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맞거든요. 왜? 이게 디자인 하는 곳에 많이 쓰여지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드렸던 그런 거하고 유사성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현역 디자이너고 또 뭐 케이크 그 브랜드지만 정항우 케이크라든지 뭐 지금 뭐 수백당이라든지 그거는 뭐 이 뭡니까 국밥집이지만 뭐 그런 것들 뭐 BNC라든지 꽤 많이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어떤 의미로 보면 참 좋은 거 좋다라는 것들은 그분 속에 가서 의미가 있게 되고 그분이 의미를 주게 되면 또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의미를 가지게 되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흘러간 것 같고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사명감도 또 동시에 떠오르는 거고, 잘해야 되겠다. 잘한다라는 것들이 많이 한다는 게 아니라, 좀 뭐라 그럴까, 음식으로 따지자면 맛깔스럽게 표현하는 것만이 참 좋은 거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 그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펀터치라는 것은 한글에만 국한하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영어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그렇죠. 일본어도 할 수도 당연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냥 그 펀터치가 하나의 타이틀이 돼서 펀터치 작가 뭐 이렇게 가도 나쁘지 않겠네요. 나쁘지 않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아주 초기에 좋아서 그 공간들을 하나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몇 제자분들이 또 그분들도 좋아했겠죠. 그래서 뭐 어떤 거리에서 또는 어떤 골목에서
판매를 해보려고 그렇게 했던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쉽지 않았던 게 뭐냐 하면 참 좋으면서도 어느 정도 좀 숙달이 돼야지 내 표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숙달이 안 된 상태에서 조금 익힘을 갖고 자꾸 막 끌고 가려 하니까 쉽지는 않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 제 같은 경우에는 이 살아가는 이 표현하는 방법들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디자인을 하면서 제가 선택을 하는 것들이 많다고 봐야죠. 누가 왔을 때 리드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게 많이 숙지된 것 같아도 사실 모르는 분야거든요. 그리고 이게 저는 디자인 붓글씨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디자인이라는 것들이 기업의 흥망성쇠하고 상관이 있다고 저는 봐요. 우리가 어떤 갑자기 못 느꼈던 통증을 느낀다라면 생명하고 상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큰 병원에 간다든지 임상 경험이 많은 의사를 만나려고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저는 되고요. 그리고 이 단계적으로 봤을 때 투 트랙이 맞다고 생각해요. 상업적이고 아주 수준이라기보다도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그게 맞는 처방이 필요한 거고, 보통의 사람들이 배우는 과정에서는 어떤 사족이 많이 들어가서 억지 글을 배우는 사람한테 억지를 자꾸 가르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냥 순수한 그 자체를 교육을 해서 가르쳐 줬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 기본 베이스가 있게 되면은 자기가 훨씬 더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이 글의 사명 같은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협회를 이제 할 생각입니다. 초기에 이제 협회를 하려고도 마음을 먹었었는데, 비오마로 오시는 분들이 뭐라 그럴까, 자기도 누구를 가르치는 분들이 참 많았었고, 학교에. 그러다 보니까 왜 이게 협회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당시에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어떤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좀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왔고요. 지금 사회에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은 해요. 왜 그런가 하면, 디자인과 가서 교육도 해봤는데, 일시적이지만, 아는 만큼 보여지고 아는 것은 표현이라는 말들이 그때처럼 딱 맞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교육은 교육장에 갔지만 막상 가서 보니까 이름 모를 그 사람들이 좋은 교육을 좀 시켜서, 글에 관해서는요, 딴 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데 오는 사명감, 그리고 오래 글을 쓴 사람으로서의 느낌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요. 필요하다. 가르치는 장이 있으면 참 좋겠구나라는 생각은 해요. 목표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 조음을 이해했으면 좋겠고, 또 이해를 하려면 시간이 들는지 모르지만 알아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왜?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의 생각은 뭐냐면, 한글을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응? 너무 좋다. 그리고 한글이 너무 좋은데 반해서 생각보다 어려워요. 근데 어려움을 어렵지 않게끔 표현한 것들이 나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가로로 써야 될 것들을 우리는 정사각형 안에 구겨갖고 엮고, 세로로 써야 될 거를 정사각형 안에 펼쳐서 쓰니까 그 펼치고 구기는데 시간을 많이 썼죠. 근데 그걸 가르쳐 주면 여자와 남자가 다르듯이 다르게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근데 모든 것들을 정사각형 안에 쓰면서 모양을 내려 하니까, 정사각형이라는 거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미 라인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글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 여성들한테 그런 언어를 많이 쓰지만, 우리가 옷을 코디를 입었다, 코디를 했다라고 했을 때, 옷이 한 번 있으면 코디라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글은 정사각형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럼 코디를 할 수가 없죠. 그럼 제가 주장하듯이 지금 이야기하는 한글을 보면
펀터치라는 한글은 가로글이 있잖아요. 그럼 가로폭이 넓겠죠. 세로글이 있어요. 세로 높이가 있겠죠. 그러면 가로폭은 1.5배 정도 되겠고, 그죠? 이거는 1이 아니라 0.5가 된다라면 벌써 변화가 있죠. 높낮이가 있고 흐름들이 생기죠. 바람이라는 게 기후의 어떤 흐름을 바람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표현을 했는데 바람을 표현한 것처럼 글자가 그렇게 되면 유연하고 재미가 있겠고 리듬이 생겨 있을 건데 왜 정사각형에만 글을 써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 젊은 날에 받아쓰기라는 교육, 반듯반듯하게 써야 된다는 교육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닐까 싶어요. 붓을 가지고 쓰는데 왜 꼭 반듯한 그 안에여야 되죠? 우리가 지금 아파트를 보면 식상에 하는 부분이 A와 B와 C가 똑같은 구조에서 사는 거잖아요. 내 집이라고 하면서 나는 501호요, 당신은 502호로 하면서 구조는 똑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펀터치는 구조가 다르거든요. 글자가 가로글이 있고 세로글이 있는데 어떻게 똑같은 정사각형 안에 글이 들어가야 되죠? 그런 의문을 한 번 정도 갖는다면 글도 그래야 하는 거죠. 그래야지 너답고 나다워지는 거 아닐까 싶어요. 우리 정서에는 보면 저도 조금 전에 우리라고 했는데 우리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으면 편안함을 느껴요. 근데 글은 너답고 나답게 쓰는 게 훨씬 더 리듬이 있고 재밌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가면은 그 글씨 모양 그대로 쓰면서 그렇죠. 한글을 익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펀터치를 외국인이 한국을 좋아해서 배워보고 싶어요. 예. 근데 그 외국인은 한글을 모르는데 그럼 처음부터 그 외국인한테 펀터치 방식으로 한글을 가르쳐야 될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어릴 때 했던 글쓰기 노트처럼 그런 걸 반복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걸까요? 근데 나는 이 물음에 대한 생각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은 일시적으로 글을 익히는 걸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가로획과 세로획을 가르치면 어렵겠죠. 그 과정이 지나간 사람이 펀터치를 배우는 게 이론적으로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의 연장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서예를 배우면 처음에 이제 궁서체로 해서 반듯하게 쓰는 걸 배우다가 어느 정도 이제 경지에 달한 글씨가 하면 이제 전서나 해서체처럼 어떻게 보면 휘갈겨 쓰는 글씨가 그렇죠. 있는데도 그 글씨가 뭔지 딱 알잖아요. 그럼 펀터치라는 것은 그런 관점에서 약간 해서나 전서처럼 좀 경제되어서 그 충분한 숙달이 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 글씨인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도 그냥 바로 이렇게 이런 대로 해도 되는 건지. 한국 사람의 인자가 있으면 한글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가로글과 세로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알겠죠. 쓰면 되죠. 그리고 이게 1.5배 꼭 해야 된다, 1.2배를 해야 된다 이게 없어요. 소위 말하자면 가로를 늘릴 때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더 많이 늘려도 되고 더 높여줘도 되는 게 제가 만든 펀터치의 어떤 재밌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야기하는 저도 지금 어떤 맛있는 음식을 옆에 놔놓고 뭐 먹는 것처럼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참 재밌는 글인데 글자 그대로 펀터치인데 좀 뭐라 그럴까? 제가 디자인을 하면서 모토가 이제 30%가 이해되기를 원하면서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알린다라는 측면에서 신경을 많이 안 쓴 것 같아요. 좀 알려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은 해요. 사실은 일단 머리로 이해하고 한 대가 바로 선생님처럼 글을 쓸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뭐 선생님한테 배우든 아니면 나중에 펀터치 협회가 생겨서 협회 오피셜한 선생님들이 교육을 하든지 하면 이제 좋을 것 같은데 저도 하나의 어떤 관객의 입장에서 이렇게 선생님 글씨를 보면서 그러니까 요새 사실 막 한글도 막 축약해서 쓰고 한글 읽기도 잘 모르고 너무 그래.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은 우리 한글을 참 한글답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면에서 저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되게 이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이제 영상을 우리가 찍으니까 이 어떤 의미의 높아심일까 부탁 말씀이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처음 그 펀터치라는 이야기는 처음 할 텐데 처음은 누가 가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근데 쉽지 않지만 안 간다고 해서 그 길을 안 만들면 또 그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길을 만들어 갈 텐데, 제가 생각하는 길은 꼭 아스팔트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길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을 한번 만들자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박수를 치드리고 싶어요. 만듭시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뭐 교육 아닌 교육이 된다면 보급도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지금 뭐 보급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말없음도 언어이듯이 뭘 하겠다 하고 만든 게 아니고 액자라든지 뭐 어떤 옷이라든지 가방이라든지 뭐 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표현이라는 게 부산에 보면 그 보수동 책방골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2년 정도 좋아서 그냥 이렇게 펼쳐놨는데 경기 뭐 서울지방 인구가 많아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요구가 빗발쳤죠. 뭐 판매해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판매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럼 당신이 알아서 파십시오 하고 내가 물러선 게 아니라 위에서 이제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그 판매의 액수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상당히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제 그 정도로 관심이 있더라고요. 관심이 있다는 말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많은 분들이 글을 잘 쓰고자 하는 욕구도 있는 것이고 그 욕구에 부응하는 것도 먼저 이게 했던 사람으로서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사항이 지금 사항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펼쳐진다면 그렇게 해야죠. 그게 뭐 A는 맞고 기억은 틀리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하면 하나의 묶음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보수동 책방 골목이라든지 뭐 부산에 뭐 백제병원이라고 좀 오래된 그 문화재 건물이 있습니다만 거기도 조금 있어 봤거든요. 거기에 찾아오는 손님들도 사실은 뭐 비슷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비슷함이라는 것들은 내가 먼저 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그 사람들한테 이해에 도움이 되게끔 해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이제 그런 생각은 듭니다.